중국이 환율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이 한국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쇼크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얘기 동아일보 경제부의 신치영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예, 큰일 났네요. 네. 환율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네. 당장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겠죠.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어저께 중국이 기습적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1.86% 낮췄는데요. 예. 하루 만인 오늘 또 1.6%를 추가로 낮췄습니다. 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외환시장은 시장 환율에 의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의 어떤 가격에 의해서 그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중국은 정부가 이 환율을 결정을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중국은 매일 정부가 환율을 고시를 합니다. 아, 그리고 예. 그 고시된 환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허용하라는 그런 관리 변동 환율제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럼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 중국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환율을 이렇게 절하를 하면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위안화 강세 때문에 수출이 꽤 어렵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환율을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높여서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좀 이뤄보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중국이 작년 11월과 올해 3월, 5월 세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췄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270조 원 정도를 인민은행이 직접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도 지금 중국 경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올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수출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아, 그래요? 7월 달에만 해도 8% 줄었고요.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 주니까 네. 아주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환율 정책을 쓴 마지막 거군요. 강력한 환율 카드를 꺼내든 거죠. 그래요. 자, 네. 그러면 오늘 우리 금융시장 또 아시아 금융시장 얼마나 흔들렸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국내 금융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뛰어서 오늘 11원 가까이 뛰어갔고요. 원달러 환율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요. 예. 119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을 포함을 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때 1950선까지 깨졌다가 0.56% 떨어진 1975에 마감이 됐고요. 예. 코스닥이 많이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어요. 2% 떨어졌네요.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한때 700선까지도 깨졌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리고 일본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미국이나 독일 등 유럽 주가도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자, 궁금한 게 그러면 네. 결국에는 국내 금융시장, 이건 뭐 주가 시장이니까 네. 우리 수출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 아닌가 싶기도 그렇습니다. 한데요. 네. 그 환율은 앞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좀 몇 가지 분야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30원이 빠졌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1950원까지 가면서 1200원까지 예. 지금 육박을 했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우리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화 가치와 비교한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를 경우에 많은 사람들, 달러 거래를 하는 많은 사람들, 기업이든 개인이건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달러 환율이 앞으로도 상당히 크게 오를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를 겁니다. 아, 금리 인상하면 더 오른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수출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결국에는 중국하고의 경쟁력은 그렇지만 미국과의 환율을 계산해 봤을 때는 우리 수출 기업한테는 그렇습니다. 같은 값을 팔아도 달러를 벌어와서 국내에서 바꾸면 더 많이 벌 많아지니까요. 수 있으니까요. 수출업체들한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주식시장에서 5% 가까이 주가가 오른 이유가 그런 아,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위안화로 거래를 하는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겠죠. 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불이익을 보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수를 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좀 달러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분들, 외국에 자녀를 유학생으로 두고 있다든가, 예. 아니면은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든가, 이래서 달러가 좀 필요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달러 가치가 계속 앞으로 오를 예상이 가능성이 되니까, 높다? 예, 빨리 바꾸는 게 좋겠다. 예. 그다음에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원화로 바꾸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천천히 바꾸는 게 좋겠다. 예. 원화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될지,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그걸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시기를 좀 늦추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위안화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텐데 금리까지 올리면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늦출 경우에
그러면 한국도 약간 금리를 추가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내일 한은이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결을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약간 금리 인하의 여지가 생겼으니까 한은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금리 결정에 반영을 하겠느냐. 이걸 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지금 계속 화랑인데 네. 지금 뭐 거래량도 지금 최대치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위안화 어떤 환율 변동 네.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위안화 때문에 국내 금리가 약간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럼 금리가 더 떨어지면 그만큼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러네요. 부동산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청 차장하고 자, 중국의 위안화 절하 평가 절하 이야기 그 후폭풍까지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